여관 지배인들이 문간에 단풍을 가도마스처럼 장식하고 있었다. 단풍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을 환영하는 뜻에서였다. 건방진 말투로 지시하고 있는 사람은 철새 입죠 하고 스스로 비웃듯이 말하는 임시 고용의 지배인이었다. 실록으로부터 단풍까지의 기간을 이 근방의 산속에 있는 온천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아타미나 나가오카 이즈 등의 온천장에 돈벌이를 하러 간다. 그러한 사내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해마다 같은 여관에서 일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이지의 번화한 온천장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이 근처의 손님 젖대에 대한 험담만 하고 있었다. 손을 싹싹 비벼가면서 끈덕지게 손님을 끌기는 하지만 잠옷 성의 없는 구걸 같은 인상이 나타나 있었다. 손님, 으름을 아십니까? 잡수신다면 따다 드리죠. 하고 산책에서 돌아오는 시마무라에게 말하고는 그는 그 으름을 넌출 채 단풍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단풍은 산에서 베어왔는지 처마 끝에 닿을 만한 크기인데 현관이 환하게 밝아질 만큼 빛깔도 산뜻한 주홍색이고 하나하나의 잎사귀도 놀랄 만큼 큼직큼직했다. 시마무라는 으름의 차디찬 열매를 만지다가 퍼뜩 사무실 쪽을 바라보니 요코가 화롯가에 앉아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도코에 술을 데우고 있었다. 요코는 그러한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삼바쿠도 하우리도 없이 갓 빨아입은 듯한 명주옷을 입고 있었다. 거들어주러 온 사람인가? 하고 시마무라가 별다른 관심도 없는 듯이 지배인에게 물으니까 예, 덕분에 손이 모자라서요. 자네하고 똑같은 처지군. 예, 그럽스죠. 하지만 마을 처녀인데 좀 색다른 데가 있는 아가씨입니다. 요코는 부엌일을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손님방에는 나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손님이 붐비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이지만 요코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마무라의 방을 담당한 하녀 이야기로는 요코는 잠자기 전에 목욕통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그는 그것도 여태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코가 이 여관에 있다고 생각하니 시마무라는 고마코를 부르는 데에도 어쩐지 거북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고마코의 애정은 그에게 쏠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헛수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신이 허무함을 느꼈으나 오히려 고마코의 살고자 하는 생명력이 발가벗은 살결처럼 부딪혀 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마코를 가엾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도 가엾게 여겼다. 그와 같은 심정임을 무심히 꿰뚫는 빛과 같은 눈이 요코에게 있을 것만 같아서 시마무라는 이 여자에게도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다. 시마무라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고마코는 물론 뻔질나게 찾아왔다. 계곡 속의 단풍을 구경하러 가는 길에 그는 고마코의 집 앞을 지나간 일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귀에 익은 자동차 소리를 듣고 저건 시마무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으나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것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녀는 여관에 불려오기만 하면 시마무라의 방에 들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탕에 갈 때에도 들렀다. 연회가 있으면 1시간이나 일찍 나왔다가 하녀가 부를 때까지 그의 방에서 놀고 있었다. 손님방에서 곧잘 빠져나와서는 경대 앞에서 얼굴을 고친 다음 이제부터 일하러 가요. 장사 욕심이 있으니까요. 자, 돈벌이다 하고 일어서 나갔다. 발목 주머니라든지 하울이라든지 그 밖에 뭔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방에 놓아두고 가곤 했다. 어젯밤 돌아가니까 더 물이 없잖아요. 부엌을 살금살금 뒤져서 아침에 먹다 남은 된장국을 부어서 매실 장아찌하고 먹었죠. 몹시 차더군요. 오늘 아침 집에서 깨워주지 않잖아요.
잠을 깨고 보니 10시 반이 아니겠어요? 7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만 틀려버렸어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느 여관에서 어느 여관으로 돌아다녔다는 술자석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또 올게요 하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면서 이제는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글쎄 30명이나 되는 술자석에 게이샤는 단 3사람밖에 없지 뭐예요. 바빠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금세 와서는 아이 괴로워. 30명 상대로 3사람밖에 없어요. 그나마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니 내가 괴로워요. 째째한 손님이지 틀림없이 무슨 여행단체일 거야. 30명이면 적어도 6사람은 있어야지. 실컷 마시고 한바탕 쏘아붙여주고 올게요. 날마다 이 모양 이 꼴이어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고맙고도 몸이고 마음이고 숨겨버리고 싶은 모양이었으나 그 어딘가 고독한 모습은 도리어 요염한 느낌을 돋구어 줄 뿐이었다. 복도가 울려서 창피해요. 살금살금 걸어도 아는 모양이에요. 부엌 옆을 지나노라면 고마짱, 동백실이야? 하면서 킬킬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워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바닥이 좁아서 곤란하겠지? 이제는 모두 다 알고 있는걸요. 그건 안 되지. 그럼요. 조금이라도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좁은 바닥에서 끝장이에요. 하고 말하다가 곧 얼굴을 들고 미소를 띄우더니 뭐 괜찮아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솔직하고 실감 어린 말투는 부모가 남겨준 재산으로 놀고 먹는 시마무라에겐 너무나 의외였다. 정말이에요. 어디 가서 보나 마찬가지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말투였지만 시마무라는 여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으로 좋아요. 정말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건 이제 여자뿐이니까요. 하고 고맙고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떨구었다. 옷깃이 벌어져 등에서 어깨로 하얀 부채를 편 것 같았다. 그 분냄새 짙게 풍기는 살결은 어쩐지 슬프도록 부풀어 올라서 모직물 같기도 하고 또한 동물 같기도 했다. 요즘 세상에선 말이야 하고 시마무라는 중얼거리고는 그 말의 공허함에 찬물을 끼얹듯 오싹해졌다. 그러나 고마코는 단순히 어느 때나 다 그런걸요. 그리고는 얼굴을 들더니 멍하니 말했다. 당신 그걸 몰라요? 등에 들러붙어 있던 빨간 속속꽃이 가려졌다. 발레리아 알랭, 그리고 또 러시아 무용이 화려하게 꽃피던 무렵의 프랑스 문인들의 무용론을 시마무라는 번역하고 있었던 것이다. 적은 부수의 호화본으로 자비 출판을 할 작정이었다. 오늘날의 일본 무용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책임점이 도리어 그를 안심시킨다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일로서 자신을 냉소하는 것은 달콤한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런 데서 그의 가련한 몽환의 세계가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여행길에 나와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조금도 없다. 그는 곤충들이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꼴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가을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 그의 방의 다다미 위에서 죽어가는 벌레도 매일같이 있었던 것이다. 날개가 단단한 벌레는 벌렁 나동그라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벌은 조금 기어가다가 나뒹굴고 다시 기어가다가는 쓰러졌다. 계절이 바뀌듯이 자연스럽게 멸망해가는 조용한 죽음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니 다리나 촉각을 바르르 떨면서 몸을 뒤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벌레들의 작은 죽음의 장소로서 팔조의 다다미는 대단히 넓은 것처럼 보였다. 시마무라는 주검들을 버리고자 손가락으로 집어들면서 집에 남겨두고 온 어린 것들을 퍼뜩 생각하는 때도 있었다. 창밖의 방충망에 언제까지나 달라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 그것은 죽어 있어서 가랑잎처럼 흩어지는 나방도 있었다. 벽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
손에 집어들고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을까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그 벌레를 없애는 방충망도 치워졌다. 벌레 소리가 한결 들리지 않았다. 현 접경의 산들은 젓갈색이 짙어져 석양을 받으면 약간 차가운 광석처럼 둔하게 빛나고 여관은 단풍 구격꾼으로 붐볐다. 오늘은 못 올 거예요, 아마도. 이 지방 사람들의 연애니까요. 하고 그날 밤도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방을 다녀가더니 이윽고 넓은 방으로 북이 들어가고 여자의 째지는 듯한 쇠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떠들썩한 시끄러움 속에서 뜻밖의 가까이에서 맑게 울리는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요코가 부르고 있었다. 저 고맛장이 이걸 보냈습니다. 요코는 선체로 우체부처럼 손을 쑥 내밀었다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시마무라가 그 쪽지를 펴보는 사이에 요코는 벌써 없어졌다. 무슨 말을 할 사이도 없었다. 지금 대단히 유쾌하게 떠들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라고 휴지에 취한 글씨가 적혀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10분도 되기 전에 고마코가 어지러운 발소리가 와서 방금 괴가 뭔가 가져왔죠? 왔었지. 그래요? 하고 기분이 매우 좋은 듯이 한쪽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다. 아이 좋아. 술을 주문하러 가요. 이렇게 말하고는 살짝 빠져나왔어요. 오다가 지배인에게 들켜서 혼났어요. 술은 좋아 꾸중을 들어도 발소리에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아 지겨워라. 여기에 오기만 하면 갑자기 취기가 돌아요. 이제부터 일하러 가겠어요. 손가락 끝까지 좋은 빛깔인데? 자 돈벌이. 그게 뭐라고 해요? 무서운 질투쟁이라는 거 아세요? 누가? 죽일 거예요. 저 처녀도 거들어주고 있군. 숯병을 들고 와선 복도 그늘에서 뚫어지게 지켜보는 거예요. 반짝반짝 눈을 번득이면서요. 당신 그런 눈을 좋아하시죠? 한심스러운 광경이라고 구경하고 있었던 게지. 그래서 이걸 가져다 드리라고 적어보낸 거예요. 아이 목말라. 물 좀. 어느 쪽이 한심스러운지 여자는 설득하여 따져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 취했어요? 하고 쓰러질 듯이 경대의 양쪽 끝을 붙잡고 들여다보고는 단정하게 옷매무시를 매만지고 나갔다. 이윽고 연애도 끝난 모양인지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기 그릇 소리가 멀리서 들리곤 해서 고마코도 손님들에게 이끌려 다른 여관으로 2차 연회석에 갔나 보다고 생각하고 있노라니 요코가 또다시 고마코의 쪽지를 가지고 왔다. 3분간 연애는 그만뒀습니다. 이제부턴 매화실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들릴 테니 주무십시오. 시마무라는 약간 부끄러운 듯 스늘숨을 쥐고는 대단히 고마워. 거들어 주러 왔어?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요코는 그 찌를 듯한 아름다운 눈으로 시마무라를 흘끗 훔쳐보았다. 시마무라는 웬일인지 당황했다. 이제까지 몇 번이고 만날 때마다 언제나 감동적인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이 처녀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그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불안했다. 그녀의 지나치게 진지한 거동은 언제나 이상한 사건의 항복판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바쁜 모양이군. 네,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가씨하고는 여러 번 만났었지? 처음에는 그 사람을 간호하면서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역장더러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던 일 생각나? 네. 자기 전에 탕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면서? 아이 망치케라. 싫어요. 하고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아가씨 일이라면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기분이 드는군. 그래요? 고마짱한테서 들으셨어요?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 아가씨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지. 그래요? 하고 요코는 살며시 옆을 보고는 고마짱은 좋은 사람입니다만 가엾은 여자니까 잘 돌봐주세요. 재빨리 말하는 그 목소리가 끝에 가서는 약간 떨렸다. 하지만 나로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거든.
욕구는 이제 몸까지 떨리는 듯이 보였다. 위험한 광채가 도는 듯한 얼굴에서 시마무라는 눈을 돌려 웃으면서 빨리 도쿄에 돌아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저도 도쿄에 갈 거예요. 언제? 언제든지 좋아요. 그럼 돌아갈 때 데려다 줄까? 네,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천연스럽게 그러나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어서 시마무라는 놀랐다. 아가씨 집에서 좋다면야? 집안 사람이라고 해야 초대에 다니는 동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도쿄에 무슨 연줄이라도 있나? 아니요. 저 사람하고 인연했어? 고맛장 말씀이세요? 고맛장은 미우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약간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욕구에게 시마무라는 이상한 매력이 느껴지더니 어찌된 셈인지 도리어 고마코에 대한 애정이 거칠게 타오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아가씨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하듯이 돌아가 버리는 것은 고마코에 대한 너무 심한 사죄의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뭔가 형벌 같기도 했다. 아가씨는 그렇게 모르는 사내와 같이 가도 무섭지 않아? 무섭긴 왜 무서워요? 아가씨가 도쿄에서 우선 당장 자리 잡고 있을 곳이라든지 무엇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정도는 결정하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겠어? 여자의 몸 하나쯤이야 어떻게든 되겠지요. 하고 욕구는 말꼬리를 아름답게 치켜 올리는 듯이 말하고는 시마무라를 빤히 쳐다본 채 한여로 써주시지 않겠어요? 뭐? 한여로? 한여는 싫긴 해요. 지난번 도쿄에 있을 땐 뭘 하고 있었어? 간호원이요. 병원이나 학교에 들어가서 말이야? 아니요. 그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을 뿐이에요. 시마무라는 또다시 기차 안에서 선생이 아들을 간호하고 있던 욕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는 진지한 태도 속에는 욕고의 소망도 나타나 있었던가 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번에도 간호원 공부를 하고 싶은 거군? 간호원은 이제 안 되겠어요. 그렇게 근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머, 근본이라고요? 싫어요. 하면서 욕고는 퉁겨내듯이 웃었다. 그 웃는 소리도 슬프도록 드맑게 울리는 것이어서 백지처럼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마무라의 마음의 껍질을 공허하게 두드리고 사라져갔다. 뭐가 그렇게 우습지? 하지만 전 한 사람밖엔 간호하지 않아요. 응? 이젠 할 수 없어요. 그래? 하고 시마무라는 또 한 번 불의 습격을 당하고는 조용히 말을 했다. 매일같이 아가씨는 메밀밭 아래에 있는 무덤에만 다니는 모양이던데. 네. 한평생 다른 환자를 돌보는 일도 다른 사람의 무덤에 참배하는 일은 이젠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요. 그런데도 무덤을 떠나 도쿄엔 잘도 가겠군. 어머, 죄송합니다. 데려가 주세요. 아가씨는 무서운 질투쟁이라고 고마코가 말하던데 그 사람은 고마코의 약혼자가 아니었던가? 6개월상?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고마코가 밉다는 건 무슨 까닭이야? 고마코짱?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고 욕고는 시마무라를 반짝거리는 눈으로 쏘아보았다. 고마코짱을 잘 돌봐주세요.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욕고의 눈시울에 눈물이 넘쳐 흐르자 다다미에 떨어져 있던 작은 나방을 손에 집어들고 흐느껴 울면서 고마짱은 제가 미츠가기가 될 거래요. 하고 훌쩍 방을 나가버렸다. 시마무라는 오한을 느꼈다. 욕고가 죽인 나방을 내버리려고 창문을 여니 취한 고마코가 손님을 몰아오는 듯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늘은 흐려 있었다. 시마무라는 탕으로 내려갔다. 옆에 있던 여탕에 욕고가 여관집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옷을 벗기거나 씻어주거나 하는 것이 여간 친절하게 구는 것이 아니어서 나이 어린 어머니의 달콤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호감이 갔다. 그리고 그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뒷곁에 나가보니 뱃나무가 3그루, 삼나무가 3그루, 모두 다 6그루. 밑에선 까마귀가 집을 짓는다. 위에선 참새들이 집을 짓는다. 숲속의 귀뚜라미 뭐라고 울고 있나. 오수기 동무 무덤, 성묘가세, 성묘가세. 공치기 노래에 앳되고도 빠른 말로 싱그럽게 튕겨나오는 가락이 시마무라로 하여금 조금 전에 욕고는 꿈인가 하고 생각하게 했다. 욕고가 쉴 새 없이 어린애에게 짓거리고 올라간 후에도 그 목소리가 피리 소리와도 같이 아직도 그 근방에 남아있는 듯했다. 검은 빛으로 반들거리는 해묵은 현관의 마룻바닥 한쪽에 세워놓은 오둑나무로 만든 샤미센 상자의 깊은 가을밤다운 고요함에 시마무라는 어쩐지 마음이 끌려 샤미센 임자인 게이샤 이름을 읽고 있노라니 설거지 소리가 나는 쪽에서 고마코가 나왔다. 뭘 보고 계세요? 이 사람, 이 여관에서 자나? 누구요? 아, 이거? 바보네요, 당신은. 그런 걸 일일이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며칠이고 내팽개쳐 두는 수도 있어요. 하고 웃는 순간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더니 옷자락을 놓고 시마무라에게 비슬비슬 다가왔다. 이봐요, 바래다 줘요. 돌아갈 거 없잖아. 안 돼, 돌아갈래요. 다른 사람의 연애에서 모두 2차 모임에 따라가는데 나만 남은걸요. 여기 술자석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친구들이 돌아가는 길에 목욕이나 가자고 들렀다가 내가 집에 없으면 난처해요. 몹시 취한 채로 고마코는 험한 언덕길을 잘도 올라갔다. 저의 당신은 울렸더군요. 그러고 보니 확실히 좀 미친 것 같더군. 남을 그런 식으로 보면 재미있어요? 당신이 말했잖아. 미치광이가 될 거라고. 당신한테서 들은 걸 생각하니 분해서 울었나 보던데. 그렇담 좋아요. 하지만 10분도 못 돼서 탕에 들어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탕 속에서 노래를 부른 건 그의 버릇이에요. 당신을 잘 돌봐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하던데. 바보 같으니. 하지만 그런 말은 당신이 나에게 퍼뜨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퍼뜨려? 당신은 저에게만 나면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심술을 부르는군. 당신 저를 갖고 싶어요? 거봐. 그런 말은 왜 하나? 농담이 아니에요. 저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에게 괴로운 짐이 될 것만 같아요. 어쩐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당신도 가령 저를 좋아한다 치고 저를 잘 살펴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고 고마코는 시마무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정답게 기대어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내저으면서 아니야, 당신 같은 분의 손에 걸리면 저엔 미추광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짐을 가져가지 않을래요? 어지간히 해두지. 취해서 투정을 부리는 줄 아세요? 저 애가 당신 곁에서 귀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난 이 산속에서 신세를 망쳐버리죠. 조용히 좋은 기분으로요. 이봐, 내버려 두세요. 하고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 빈지물에 탕하고 부딪혔는데 거기는 고마코네 집이었다. 이젠 돌아오지 않는 줄로 아나 보군. 아니에요. 열려요. 바싹 마른 소리가 나는 빈지문 아래쪽을 안아올리듯 당기면서 고마코는 속삭였다. 들렀다 가세요. 하지만 이 밤중에 이제 집안 사람들은 다 잠들었어요. 시마무라는 역시 망설였다. 그럼 내가 바라다 드리죠. 난 괜찮아. 안 돼요. 이번 내 방은 아직 안 봤잖아요. 부엌 문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집안 사람들이 엉망으로 잠든 모습이 보였다. 이 근방의 삼박구 같은 무명, 그나마 빛바래고 딱딱한 이불을 펴고 쥐4와 17이나 18쯤 돼 보이는 딸을 비롯한 대여섯 명의 어린애들이 침침한 등불 밑에서 제멋대로 머리를 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은 은신연스러우면서도 어기찬 힘이 서려 있었다. 시마무라는 잠자는 숨결에 다사로움에 밀려나듯
엉겹결에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고마코가 뒷문을 덜커덕 잠그고 발소리도 죽이지 않고 마룻바닥을 밟고 가는 바람에 시마무라는 어린애들의 머리맡을 살금살금 빠져나가면서 야릇한 쾌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2층에 불을 켤게요. 괜찮아. 하고 시마무라는 캄캄한 층계를 올라갔다. 돌아다 보니 소박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얼굴 저쪽으로 과자 가게가 보였다. 농가다운 낡은 다다미의 2층은 4칸 넓이의 방이었다. 나 혼자 쓰니까 넓긴 넓어요. 하고 고마코는 말했지만 맹장지를 모두 터놓고 집안의 헌 세간등을 저쪽 방에 쌓아두었으며 더럽혀진 장지 안에 고마코의 잠자리 하나가 조그맣게 깔려 있었는데 벽에 나들이 옷이 걸려있는 광경이 늙은 여우나 너구리의 굴 같았다. 고마코는 잠자리 위에 딸랑 나앉더니 한 장밖에 없는 방석을 가져다가 시마무라에게 권하고는 어머나 새빨갛네?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많이 취했었나? 그리고 나서 옷장 뒤에서 무엇을 찾는 듯 하더니 이게 일기예요. 상당히 많군. 그 옆에서 색종이를 바른 조그만 상자를 꺼내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담배가 가득히 담겨 있었다. 손님들이 주는 걸 소매 속에 집어넣거나 오비 속에 끼워 넣거나 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구겨졌지만 더럽지는 않아요. 그 대신 웬만한 것은 다 갖춰져 있어요. 하고 시마무라 앞에 손을 짚고 상자 속을 뒤적거려 보였다. 어머, 성냥이 없네요. 내가 담배를 끊었으니까 필요 없거든요. 아니, 괜찮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나? 네. 단푼 손님들로 인해 통 일이 안 돼요. 하고 고마코는 돌아다 보고는 옷장 앞에 있는 바늘직감을 치웠다. 고마코의 도쿄 생활의 유물처럼 보이는 나뭇결이 근사한 옷장이라든지 붉은 칠을 한 사치스러운 반지꼬리는 선생네 집의 헌 종이 상자 같은 지붕 및 다락방에 있던 때와 똑같았지만 이 너자란 2층에서는 무참하게 보였다. 전등에서 가느다란 끈이 베개 위로 늘어져 있었다. 책을 읽고 잠잘 때면 이걸 당겨서 불을 끄는 거예요. 하고 고마코는 그 끈을 잡고 만지작거리면서 그러나 가정주부와도 같이 얌전히 앉아 뭔가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우가 시집가는 것 같군. 정말 그래요. 이 방에서 4년 동안 살아야 하나? 하지만 벌써 반년 지난걸요. 금방 지나가요. 아래층에서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야기거리도 없어서 시마무라는 총총히 일어섰다. 고마코는 문을 닫으면서 목을 내밀어 하늘을 쳐다보더니 눈이 올 것 같네요. 이젠 단풍도 마지막 철이에요. 하고 또 밖으로 나와서는 이 근방은 두메산골이어서 단풍이 있는데 눈이 내려요. 그럼 잘 자. 배웅해 드리죠. 여관집 현관까지요. 그런데 시마무라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오더니 주무세요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컵에다 찰찰 넘치는 2잔의 찬술을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거친 어조로 말했다. 자, 마셔요. 마시는 거예요. 여관에선 다들 잠들었는데 어디서 가져왔나? 있는 데를 알거든요. 고마코는 술통에서 따를 때에도 마신 모양인지 전에 마신 취기가 다시 도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뜬 채 컵에서 술이 넘쳐 흐르는 걸 지켜보면서 하지만 어딘 데서 들이키면 맛이 없어요. 내민 컵의 찬술을 시마무라는 어렵지 않게 들이마셨다. 이 정도의 술로 취할 리가 없는데도 바깥을 나다녀서 몸이 차가워진 탓인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어지러웠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자신도 알 수 있어서 눈을 감고 가로눕자 고마코는 당황하여 간호하기 시작했으나 이유코 시마무라는 여인의 따뜻한 몸에 완전히 어린애처럼 안심해버렸다. 고마코는 뭔가 거북한 듯이 이를테면
아직 아기를 낳아본 일이 없는 처녀가 남의 아기를 안는 것과 같은 몸짓이 되었다. 고개를 쳐들고 아기가 잠드는 걸 지켜보고 있는 듯한 거동이었다. 시마무라가 잠시 후에 띄엄띄엄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왜요? 어디가 좋아요?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이상한 분이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하고 고마코는 외면을 하고서 시마무라를 흔들면서 토막토막 자르듯이 말하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서 웃음을 먹으면서 마음이 안 좋군요. 괴로우니까 돌아가 주세요. 이제 입을 옷이 없어요. 당신한테 올 때마다 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싶어도 이젠 바닥에 나서 이것도 친구한테서 빌려 입은 거예요. 나쁜 애죠? 시마무라는 말도 안 나왔다. 그런데 어디가 좋은 애란 말이에요? 하고 고마코가 약간 목소리를 울먹이며 처음 만났을 땐 당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했어요.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시마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참, 내가 그걸 여지껏 입을 다물고 있었네. 아시겠어요? 여자한테서 이런 말 듣게 되면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요? 그래요? 하고 고마코는 자신을 돌아다 보는 듯이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여인의 살아가는 느낌이 따뜻하게 시마무라에게 전해져 왔다. 당신은 좋은 여자군. 어떻게 좋아요? 아무튼 좋은 여자야. 무슨 분이셔? 하고 어깨가 간지러운 듯이 얼굴을 숨겼으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뾰루통한 표정으로 한쪽 팔꿈치를 세우고 고개를 쳐들더니 그거 무슨 뜻이죠? 이봐요. 무슨 말이에요? 시마무라는 깜짝 놀라 고마코를 보았다. 말해줘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당신 날 비웃고 있었군요. 역시 비웃은 거로군요. 새빨개져서 시마무라를 노려보며 다그쳐 묻는 사이에 고마코의 어깨는 심한 분노로 떨리고 불현듯 창백해지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분해라. 아 분해. 하고 떼굴떼굴 뒹굴더니 뒤돌아 앉았다. 시마무라는 고마코가 잘못 오해한 것을 깨닫자 뜨끔하게 가슴이 아팠지만 눈을 감고 잠자코 있었다. 서글퍼요. 고마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몸을 동그랗게 옴츠린 모양으로 엎드렸다. 그러더니 울기에도 지쳤는지 은으로 된 머리꽂이로 푹푹 다다미를 찌르고 있더니 갑자기 방을 나가버렸다. 시마무라는 뒤쫓아 갈 수가 없었다. 고마코의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곧 고마코는 발소리를 죽여 되돌아온 모양인지 장지 밖에서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다. 저 탕에 오시지 않겠어요? 응, 그래. 미안해요. 나 생각을 다시 하고 온 거예요. 복도에 숨어선 채 방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서 시마무라가 수건을 들고 나가니까 고마코는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해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앞장을 섰다. 죄가 드러나 끌려가는 사람과 흡사한 모습이었지만 탕에서 몸이 훈훈해질 무렵부터는 이상하게도 애처로울 만큼 마음이 들떠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다음날 아침 시마무라는 우타의 소리에 잠이 깼다. 잠시 동안 조용히 듣고 있노라니 고마코가 경대 앞에서 돌아다보고 빙긋 미소를 지으면서 매하실 손님이에요. 어젯밤 연회가 끝난 뒤에 불려갔잖아요. 우타의 회의 단체 여행인가? 네. 눈이 오지? 네. 하고 고마코는 일어나서 활짝 장지를 열어보였다. 이젠 단풍도 끝장이죠. 창으로 구획이 지어진 잿빛 하늘에서 큼직큼직한 한방눈이 아련히 이쪽으로 떠서 흘러오고 있었다. 어쩐지 거짓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요한 풍경이었다. 시마무라는 선잠 깬 허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우타의 사람들은 북도 치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지난해 연말의 그 아침에 눈이 비치던 거울이 생각나서 경대 쪽을 보니 거울 속에는 한방눈에 차가운 꽃잎이 한결 큼직하게 떠서 옷깃을 벌리고 목덜미를 털고 있는 고마코의 주위에 하얀 선을 떠돌게 했다. 고마코의 살결은 갓 씻은 듯이 맑고 깨끗해서 시마무라의 사소한 말마저 저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리어 거역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있는 듯했다. 날이 갈수록 단풍의 젓갈색이 어두워져 가고 있던 산은 첫눈으로 산뜻하게 되살아났다. 10개 눈이 쌓인 삼나무 숲은 그 삼나무의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띄어 날카롭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땅에 내린 눈을 딛고 섰다.